자, 이번 대선 표심의 변수는 네모다로 정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판세 예측을 좀 두 분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표심의 최대 변수가 뭘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이번 대선의 변수는 뭐였는지 저희가 사전에 미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먼저 장성철 교수님은 표심의 최대 변수는 조국이다. 전 장관 때문이다. 네. 조국 전 법무장관. 네. 예. 그리고 예. 저는 뭐 2030 부동층이라고 봅니다. 동층. 예. 예. 조국 전 장관이라는 건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얘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뭐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하시니까 그것부터 들을까요? 왜 그렇게 보시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해 그러니까 주세요. 이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호든 불호든 예. 그거는 이제 다 표에 반영이 돼 있고 그게 사실은 진영 논리를 가장 강하게 잡아당기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선거 막판에 무슨 뭐 표심을 결정할 표심의 향배를 결정할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동층 중에서 가장 이제 수가 많은 게 2030 부동층들이고 예. 또 이 2030들은 이른바 이제 진영 논리, 누가 싫어서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투표하는 그런 것들이 약합니다. 예. 그보다 나를 위해서 혹은 내가 믿는 가치를 위해서 투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 측면에서 양 후보다 별로 그렇게 설득을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최후의 부동층으로 특히 이제 2030 여성들이 남아 있는데 이 표가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서 저는 대선 그 결과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표심의 막판 최대 변수 이게 아니라 이번 지금까지 네. 전체적인 표심의 변수가 뭐였냐라는 것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정권이었다라고 낙인이 찍혔었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분노를 일으켰었고 그 분노가 정권 교체 여론을 상당히 높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으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그렇게 이 정권과 대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검찰총장하고 그렇죠. 임기 끝내고 변호사 할 수 그렇죠. 있는 건데. 근데 대권 후보로 키워준 거는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 수사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는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이 아니었느냐. 지금까지의 변수는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앞서 저희가 두 후보의 현장 모습 보겠다고 했는데요. 앞서 인천 계양에 이재명 후보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예 보시는 모습이 인천광역시 계양에서 있는 이재명 후보의 유세 장면입니다. 머리를 맞아가지고 지금 건강이 괜찮으신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머리 부상 투혼을 불태우고 있는 송영길 대표님 고생하신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인천의 계양역 유세인데요. 지금 방금 머리에 붕대 투혼을 벌이고 있는 송영길 대표. 어제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죠. 그걸 하면서 유세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세 장면을 다 들을 수는 없고 앞서 오전에 있었던 유세들의 어떤 메시지들은 봤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라이브 유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앞서 얘기한 대로 제주도에서 원래 어제가 제주도 일정이었는데 안 갔었고 오늘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을 갔다가 지금 윤석열 후보는 대구에 3시 반부터 예정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의 라이브 유세 현장입니다. 위기에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다부동 저쪽 비에 가면 청년 학도 젊은 경찰 다 목숨 바치고 공산군의 침략 맞춰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지켜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윤석열 후보의 유세 모습도 잠깐 봤는데요. 빨간 점퍼를 입진 않았고 지금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좀 강인하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강경하게 내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시 반 대학로 유세를 마치고 지금 한양대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고 5시부터 이대 앞에서 유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 선거 마지막 날 제주도를 방문한 것은 큰 도박이에요. 왜냐하면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가 유세하고 다시 비행기 타고 오고 하면은 적어도 다른 지역 가는데 한 4시간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간에 제주도까지 갔다라는 것은
선거 운동 기간 22일 동안 제주도를 공식적으로 한 번도 안 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라도 갔어야 된다라는 판단 때문인 것 같아요. 어제 원래 예정이 됐다가 안 네. 간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했었죠. 근데 이것이 과연 이게 좋은 판단이었는지는 솔직히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지금 장성철 교수님의 말씀은 네. 제주도민들이 들으면 약간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 전에 와야지 갔어야 뭐 한다. 그 전에 갔어야 그 전에 가서 조금 반나절이나 아니면 하루 정도라도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부산에서 출발해서 보통 이때는 서울까지 오는 동선을 짜거든요. 예. 그럼 부산 찍고 어디 중간에 경남 어디 찍고 대구 찍고 경북 어디 찍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부산, 대구, 그다음 대전 이런 식으로 중간에 두 군데를 건너뛰게 돼요. 예. 상당히 TK, PK 지역에서 거의 많은 지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막판 세모리에 조금 차질이 있는 일정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정상 어떻게 보면 표만 놓고 보면 아까워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장성철 교수님이랑 동명이인이 제주의 광역단체장을 근데 준비하고 있는 이제 걸 아는데. 제주 일정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수행을 안 한 것은 일정 팀에서 굉장한 실책을 범한 그렇죠.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대목에 대한 소외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요. 그럼요. 때문에 이제 저희 심상정 후보도 거의 뭐 반나절 이상을 들여서 제주도를 다녀왔고 지금 국민의힘의 제주도 그 선거 상황이 이렇게 뭐 썩 낙관적이지 않아요. 많아요. 민주당에 비해서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제주도가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죠. 네, 근데 이제 안 간다고 하니까 어제 이제 제주도 여론이 또 들끓었죠. 예. 게다가 핵심 참모가 제주도지사를 지낸 원희룡 지금 정책본부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원희룡 본부장도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그러네요. 서둘러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정을 수행했는데 진즉 배치를 안 하다 보니까는 마지막 날 좀 무리를 하게 된 거고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상의 로스가 많아요. 손실이 많이 발생하죠. 그로 인해서 아마 다른 일정들이 좀 손해를 봤을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가야죠. 그래도. 뭐 그쪽에서 안 한 거기 때문에. 호남 일정 그러니까 어제 갖는 게 맞았는데 일정을 바꾸다 보니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주제를 앞서 이제 변수를 쭉 들었는데요. 조국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수가 이제 가장 지금까지를 끌어왔던 큰 변수였다. 그렇죠. 이른바 내로남불도 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이라고 할 만한 장면은 뭐라고 보는지 장성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1월 6일이라고 봐요. 1월 6일이면 윤석열 이준석 후보랑 대표와의 이준석 대표랑 극적인 화해. 갈등이 끝나고 국회에서 이렇게 서로 그렇죠. 손잡았던 네. 의총장에서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이 폭발이 되고 선대위가 해산되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상당한 폭으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앞섰죠. 나왔거든요. 당시 이제 1월 초에 김종인 위원장도 결별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네 분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그걸 1월 6일 날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그 다음 날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2030 지지율을 바로 며칠 만에 회복을 했고 지지층들은요 싸우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도부가 대선 후보랑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지층도 이제 다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의 화해가 가장 극적인 장면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승리한다면 그게 변곡점이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고 박원석 단장님은 그렇게 이준석 대표와의 화해를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다가 TV 토론 국면이 열리니까 본인의 자질 부족으로 예. 지지율이 많이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이제, 후보가요? 박빙으로 추격을 당했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승부를 위한 마지막 수로 단일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꼽는데 근데 단일화가 정말 선거를 결정짓는 마지막 승부수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예. 추격의 모멘텀이 저는 되고 있다. 역풍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호남 같은 데에서는요. 지금 높은 호남 지역의 사전 투표율로 예. 증명이 되듯이 오히려 그 단일화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게는 별다르게 좋지 않은 이제 그런 계기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 원래 이렇게 정권 교체 구도가 센 상황에서 단일화를 좀 진즉했더라면 그리고 그 과정이 좀 매끄러웠다면 서로 간에 뭐 거의 폭로전 벌이고 비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매끄러웠다면 아마 이제 선거는 진즉 끝났다. 이제 이런 판단이 들었을 텐데 이번에 단일화 카드가 전혀 그렇게 사용이 안 됐어요. 게다가 저 두 후보가 뭐 약속했던 내용들이 선거 이후에 설사 선거를 승리하더라도 지켜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도대체 안철수 대표는 뭘 남긴 건가?
안철수의 그 새정치, 안철수의 정치 교체라는 건 이제 생명력을 잃었는데 예. 과연 뭘 남겼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새 정치. 저는 만약에 그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좋지 않게 나온다면 그 좋지 않게 나오는 결과를 초래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 계기가 이 급조된 선거 막판에 급조된 그로 인해서 역풍을 자초한 이런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단일화가 파괴력이 클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안철수 후보가 무능한 후보, 마치 윤석열 후보를 가리키면서 무능한 후보를 뽑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라고 하고서는 며칠 뒤에 본인이 지지를 선언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매끄럽지 않은 과정, 또 물밑 협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협상을 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역풍의 단초를 마련한 것 아닌가. 역풍이 있다면, 역풍이 더 크다면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역풍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순풍이 더 강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진영이 분열되어 있으면은 선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권은 단일화를 통해서 보수파 진영 그리고 중도까지 포함하는 이 예. 세력이 한 팀이 됐어요. 2017년도에 기호 2번, 3번, 4번이 지금 한 팀이 됐습니다. 기호 2번 홍준표, 기호 3번 안철수, 기호 4번 유승민. 예. 이 세 명이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한 팀으로 뭉쳤거든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진영은 결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어렵다. 역풍 때문에 접전으로 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본인의 자기 확신에 섞인 그러한 분석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당연히 내 확신도 있고 그 과거의 선거 문법으로 예. 지금 선거를 이렇게 낙관하는 것 자체가 제가 예.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번 선거를 전략적으로 제대로 못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단일화가 진작에 그리고 또 순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런 시너지가 났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건 뭐 국민들을 알기를 사실 바보로 한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일종의 역효과가 더 큰 그런 지금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그 선거 결과를 두고 보면 알 거예요. 예. 저도 선거 결과를 두고 봤으면 좋겠고 그 그건 뭐 안 역풍보다는 봐도 내일이면 봐요. 역풍보다는 그래도 순풍이 좀 강하지 순풍이 강하지 않을까?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도 한번 봅니다. 네, 물론 이제 단일화가 매끄럽지 않게 된 건 있는데 일찍 됐으면 안철수 대표랑 국민의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의 갈등이 티격태격. 또 다른 윤석열 후보일지는 리스크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알겠습니다.